하겠습니다. 연료 연소 통분 지피는 초점이 사실 연소에 맞춰져 있어요. 이유는 에너지 관리 핵심 장치가 열에 대한 기계 중에 열을 발산하는 기계 보일러가 핵심이죠. 이 보일러는 본체 내에 물이라든지 또는 열 매체를 넣고 그 다음에 가열하여 증기나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 이렇게 보일러 뜻이 정의가 되어 있죠. 네.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은 증기나 온수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끓이려고 하는 것은 물이나 열매체죠. 근데 물만 담아져 있으면 사실은 물통이죠. 그냥 물통. 그러니까 물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그래서 가열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즉 불을 떼는 연소를 잘 시키는 게 첫 번째 기술이고, 그 다음에 증기나 온수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전혀 없이, 열 손실이 없이 사용처까지 잘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도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 즉 급수 처리하는 기술,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가열한다 하면은 직접 불을 떼는 것도 있고, 불을 직접 떼지 않는 간접 가열 보일러도 있다 그랬죠. 보일러 종류 특징에서 불을 직접 떼지 않고 증류를 시켜서 그 증기의 열로 가열하는 그런 보일러도 있었죠. 간접 가열 보일러, 이중 증발 보일러라고 하고요. 슈미트 보일러, 레플러 보일러가 있어요. 자, 이 가열에 대해서 가열, 불을 뗀단 말이에요. 불을 연소를 시킨다고 말이에요. 연소라고 하는 경우는 가연 성분이 또는 가연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면서, 급격히 반응, 급격히 화합하면서,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가연 성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글쎄요. 이제 빛은 연료 종류마다, 조금 가연 성분 종류마다 빛이 나오는 게 좀 다르죠. 석탄 같은 경우는 좀 빨간, 이렇게 밝은 빨간색이 선홍색이 되고 잘 타면, 그 다음에 기름 종류 같은 경우는 밝은 오렌지색이 되고, 가스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빛이 나죠. 그래서 빛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열을 낸다 그랬는데, 여기서 열을 내는 이 열이 연료로 말하면 이게 발열량이에요. 열량이 나오는 거, 발열량. 보통 이제 무게로 재기 좋은 것은 킬로그램당 나오는 발열량, 킬로칼로리. 부피로 재기 좋은 것은 1입방미터당, 1세제곱미터당 나오는 발열량. 그래서 기체 연료는 일반적으로 1입방미터당 발열량 이렇게 하고,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 석탄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는 킬로그램당으로도 하지만 간혹 보면은 이 바가지로 뜨기가 좋죠. 바가지로. 그래서 리터당, 1리터당 나오는 발열량, 그렇게도 기준을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와 급격히 반응, 이것을 줄이면 뭐냐면 이게 산화예요. 산소와 화합된다. 화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산화죠. 그래서 급격히 산화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것. 빛과 열을 낸다고 했는데, 만약에 빛이 나오는데 열이 안 나왔어, 또는
열은 내는데 빛이 안 났어. 이런 것은 연소라고 안 불러요. 반드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열을 낸다고 했어요. 열을 빨아들여 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가 열을 발산해야지 주변에 있는 열을 막 흡수해 버려요. 자기가 이런 것을 그 열을 빨아들여 버리는 것은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열을 발산하는 거, 열을 막 뿜어내 이런 것은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소는 발열 반응이에요. 열을 막 내는 거. 열을 잘 내야 돼요. 열을 잘 낸다는 말은 열량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일러에서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산화 반응이 되면서 열을 내는 것을 이용하죠.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연소의 3요소. 불이 타려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연료 연소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면 이게 가스 자격증하고 100%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에서 나오는 연소 이론, 연료 이론, 이것은 가스 기사하고 에너지 관리 기사하고는 서로 과목 면제가 돼요. 이 과목 면제가 된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격증 종류가 수백 종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있으면 다른 자격증 시험 볼 때 그 과목은 시험을 안 봐도 된다 라고 하는 과목 면제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다. 그 과목 면제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격증이 에너지 관리, 가스, 그리고 대기 환경. 이 세 가지 이 자격증은 산업기사 기사 시험 볼 때 연소공학 불 때는 거, 이게 한 과목입니다. 이게 면제예요. 서로 면제. 근데 이 과목이 자신 있는 사람은 면제를 안 받고 그냥 보는 것이고, 좀 자신이 없다, 고득점을 못 맞겠다, 간들간들하다 그러면은 그냥 과목 면제를 받습니다. 하나의 자격증이 있으면. 즉 이론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다. 알겠죠? 근데 이제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고, 대기 환경에서는 주로 이제 생성물, 오염 쪽, 배기가스 이런 쪽에 좀 이게 한두 문제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스는 자기들 편이라고 기체연료 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에너지 관리는 중심이에요. 그냥 골고루 그냥 석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액체연료, 기체연료, 그리고 배기가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튼간에 이 지금 연료 연소편은 가스에서도 똑같은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에너지 관리 끝나고 이제 가스 강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다. 연소의 3요소는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지만이 연소가 된다, 불이 탄다 그런 소리예요. 첫째는 가연 물질이에요. 가연 물질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있어야 된다. 연소가 가능한 성분,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산소예요. 산소 또는 산소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공급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점화원이에요. 불씨가 있어야 돼요. 불씨를 땡겨야 돼요. 불씨를 땡겨야 돼요. 자고로 점화원이 없이 불이 붙는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점화원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직접 라이터 불 켜는 것처럼 불이 보여. 보이는 불꽃. 알겠죠? 여러분 사람 몸이 보여요? 짝꿍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 그럼 투시안이지. 응? 사람 몸 안 보이죠? 왜? 옷 입고 있으니까. 보이면 누드잖아요. 나체잖아요. 나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불꽃은 뭐라고 하냐면 나화 그래요. 이 나화, 그게 아니고 나화. 나화란 것이 나체 불꽃이다. 눈에 보이는 불꽃, 불꽃이 보이는 상태. 예,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낙뢰, 번개 떨어지는 거, 또는 정전기, 스파크. 직접적으로 되겠죠? 그렇죠? 정전기. 또 마찰열, 압축열. 여러분 냉동에서 배웠죠? 압축하면 열 나요? 안 나요? 열 나서 그 다음에 뭐 산화열, 축척. 산화열, 서서히 산화가 되면서 열이 점점 축적이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복사열.
옆에 아주 고온의 물체가 있어. 그러면 옆에 가까이가 있으면 그 열이 복사열이 후끈후끈 전해져 결국에는 불이 붙어. 이제 이런 복사열 이런 거 등등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가장 생활 가운데에서 법적으로도 좀 문제를 많이 삼고 직접 규정을 많이 해놓는 것은 나와 이거 이제 화학이라고 보면 되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직접 불이 붙는 그 다음에 정전기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낙뢰도 대비해서 필요층 같은 거 설비에서 직접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정전기 같은 경우는 정전기 제거를 할 수 있는 접지 이게 접지를 해서 정전기가 머무르지 않도록 스파크가 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연료를 사용하는 곳 또는 연료를 저장하는 탱크 이런 데에서는 정전기가 머무르지 않도록 기름 탱크도 마찬가지고 가스 저장 탱크도 마찬가지고 접지를 해서 그 탱크 저장하는 탱크 자체가 아예 정전기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가스편으로 넘어가면은 안전관리 규정으로 하나씩 전부 다 규정이 일일이 되어 있어요. 일일이. 정전기를 제거할 때는 접지는 총 저항이 얼마 몇 옴 이하여야 된다. 뭐 15옴 이하여야 된다. 낙뢰, 피리침을 할 때는 피리침도 역시 접지를 하는데 총 저항이 100옴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거 등등 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하나하나마다 다 규정으로 나온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공기가 있죠. 공기. 네. 그렇죠. 대표적인 게 공기예요. 공기. 근데 공기가 아니더라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이 뭘까? 이 산소라고 하는 게 산소가 들어있는 역할이 뭘까? 이 작업이 산소가 하고 있는 것이 뭘 하고 있냐면은 산화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화합되면서 산소와 결합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자를 뺏겨요. 그래서 산소하고 한집살림을 한다. 산소하고 화합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전자를 털리는 거예요. 전자를 털리면은 열받아요. 근데 간혹가다 한 번씩 털어가면은 그냥 열받았다 좀 식었다 스트레스가 별로 안 쌓이는데 잊을만 하는 거는 또 하나씩 가져가고. 근데 이것을 느닷없이 막 와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 가져가면 꼭지가 돌아요. 눈에 불이 확 켜져. 그리고 머리가 뚜껑이 확 열려. 그것이 뭐냐? 연소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표현이 그렇죠. 급격히 반응, 급격한 산화. 이러면은 연소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쇠가 철이 산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산화철이라고 해요. 생활에서는 산화철이라고 주부들이 안 부르고 뭐라고 해요? 녹슬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쇠가 녹슨 게 철이 산소하고 합해져서 산화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쇠가 녹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쇠가 탔다, 쇠가 연소됐다 그렇게는 이야기 안 쳐. 화학적으로는 산화된 게 맞아요. 열이 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열이 너무나 서서히 나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나 열이 서서히 나는 거예요. 응? 축적이 되지 않고 불꽃이 일어나지 않아요. 빛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쇠가 녹슬 때 빛을 보았나요? 번쩍번쩍 빛이 나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산화는 산화인데 막 불꽃이 보여 빛이 그러면서 막 열이 막 무지하게 나. 이제 그 이유는 급격히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막 강조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 연소가 꼭 나오면은 연소에서 뭘 이어지냐면 소화가 이어져요. 소화. 에너지 관리는 주로 불 때는 데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불만 잘 떼면 돼요. 불만 잘 떼면 돼. 근데 가스 쪽으로 넘어가면은 초점이 뭐냐? 안전 관리예요. 안전. 그러니까 과목 면제는 되어 있는데 서로 똑같다고 과목 면제는 되어 있는데 초점이 어때? 조금씩 약간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는 안전이고 가스는 주로 불을 끄는 것보다는 예방으로서 연소가 너무 급격히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나는 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걸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어져 있는 이 산소 산화니까 화학적으로 설명하는데 화학의 밑바탕이 똑같은 위험물 관리로 자격증이 넘어가면 뭐냐? 진짜 이건 불만 다루는 거예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인물이 아니에요. 위험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기 어려운 것들 또는 화재가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들 또는 평상시에 화재가 잘 발생할 수 있는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들 조금만 주의를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불이 나면 안 돼. 예방해야 되니까. 화재 예방, 소화에 주로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죠? 다르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쭉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어차피 이제 에너지 관리에서도 소화편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화제. 산화제라는 것은 산소처럼 남의 집에 가면 막 오만 그냥 막 두드러 패고 전자 뺏어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산화제라고 해요. 산소 이외에도 많아요. 산소가 친구가 없겠어요? 족복끼리 놀아요. 그래서 산소도 족복 물질들이 있어요. 산소처럼. 알겠죠? 막 흔히 말하는 이게 산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족복들이에요. 산, 염산, 질산, 황산, 과연소산 뭐 이런 것 등등 전부 다 아주 강력한 산화물질이고 또 그게 액체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고체 덩어리로 소금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열받으면 막 산소를 뿜어내. 무지하게 막 산소를 뿜어내 막 폭발적으로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분명히 소금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강산화성 염이라고 해요. 강산화성 소금 그런 것은 위험물에서는 인류 위험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자 그럼 화재에 초점을 맞추면은 위험물이다. 연소에 초점 맞추면은 에너지 관리다. 이게 뭔 차이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연소시켰다. 불을 뗐다. 그러면 열을 이용하려고 불을 떼는 거죠. 네. 난로는 어쩌려고 불을 뗀 거예요? 난방하려고. 그렇죠? 근데 난방하려고 안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난로가 불이 났어. 그건 연소가 아니고 이제 화재예요. 그러니까 불로 인해서 재난이 생기면 화재죠. 네. 그러겠죠? 근데 불로 인해서 재난이 아니라 그 불의 열을 이용하면은 에너지 관리예요. 관리. 그리고 불이 난 것도 화재도 일부러 그러면은 방화고요. 어? 그렇죠. 실수로 하면은 실화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죠. 응? 자, 화학적으로 볼 때는 다 산화 반응인데 이걸 이용을 했냐 못 했냐, 재난이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좀 구분하는 거 좀 차이가 있어서 연관된 법들이 다 틀리죠. 에너지 관리는 에너지용 합리화법, 가스는 가스, 도화가스 안전관리법. 이제 대기 환경은 화재나 이런 쪽이 아니고 이쪽은 초점이 뭐냐면 직진. 대기가 오염되면 안 돼. 먼지가 날아가면 안 돼. 배기가스가 날아가면 안 돼. 직진하고 매연 쪽으로만 아주 그냥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요. 과목이. 알겠죠? 근데 이제 위험물로 넘어오면은 재난에 딱 맞춰져 있어요. 재난. 그러니까 위험물이 지금 법이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새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 생긴 지가 한 10몇 년 됐죠. 13, 14년 됐는데 그 전에는 소방법이었어요. 소방법. 그리고 위험물이 분리가 되어서 나가고 난 소방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소방법 내 테두리에 있다가 위험물질만 세부적으로 띄어서 그것을 따로 법을 또 만들었어요. 법령, 규칙, 세부 기준 이렇게 해서 소방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방대하게 아주 위험물 하나만 추려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나왔다. 아무튼간에 재난에다가 맞추면은 초점을 맞추면은 뭐라고요? 예그러면은 네? 네,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자격증이 위험물이에요. 위험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가면은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이렇게 방화 대상물일 때 화재가 나면은 긴급히 이렇게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 또는 화재가 예방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또 중요한 건축물 시설물인 이런 경우에 방화 대상물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1급, 2급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방화 대상물의 방화 관리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화 관리자로서 선임이 될 수 있는 책임자로서 선임이 될 수 있는 방화 관리자로 선임이 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거주하는 또는 상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뭐예요? 소방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피난 대피 훈련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방화 관리자는 직접 소방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되고 소방이 아니고 위험물 자격증 가진 사람도 방화관리자가 되고 1급 방화관리자 가스 자격증 가진 사람도 됩니다. 가스도 안전이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그러면 어디에서냐? 소방 소화 설비를
설비하는 설비 시공업, 소방시설물을 설치하는 소방시설 시공업 할 때에 소방자격증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구체적. 이해하셨죠? 그러나 소방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소방시설물 중에서도 위험물 관련 설비일 때는 위험물 자격증이 필요해요. 별도. 조금 다르죠? 일반 소방하고 위험물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일반 소방 할 때는 활동할 때는 주로 쓰는 게 뭐예요? 물이죠. 근데 위험물은 물 뿌리면 안 되는 것이 거의 태반이에요. 90% 이상이에요. 물을 뿌리면 안 돼. 물 뿌리면 안 돼. 물 뿌리면 화재가 커지는 게 아니라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위험물질 하나하나마다 어떤 그 특징적인 화학적인 특징의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화재 진행이 빨라요. 이 앞번 대선 말고 그 전에 대선 때 영국 북미 쪽에선가 불산 누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불산 있었어요. HF라고 해서 불산 누출인데 불화수소산이라고 하고 불산인데 탱크에서 누출됐는데 초기 진압할 때 살리는데 막 물을 대량으로 뿌렸어요. 근데 이게 물만 나면 막 폭발적으로 막 끓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불산 증기가 엄청 어때요? 주변에 마을이 엄청 퍼졌죠? 근데 이제 그때 비가 내렸죠. 또 비가 내리니까 그게 불산이 물에 흡수가 돼가지고 다 땅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일대 농작물 다 죽었어요. 자, 농작물이 죽어도 어떻게 죽었냐? 노랗게 타버렸죠. 전부 다. 사람은요? 아, 괜찮았다고요? 아니에요. 역학조사 들어가야 돼요. 사실. 피부나 뼈로도 다 침투해서 뼈가 녹아요. 쉽게 말하면. 온 세포들이 속에서 녹아 있어서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발표가 없었죠? 이 앞번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돼서 자세히 발표는 안 됐죠. 마을 주민들 주변에 있는 몇 킬로 반경에 있는 농촌이죠 거기가. 그래서 수천 명 해서 이상이 없다, 죽은 사람 없다 이랬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죽은 사람 없다 아니라 앞으로 죽을 사람. 그게 불산 피해를 보면은 체내에 흡입이 되면은 표현을 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무엇에 노출된 것도 똑같냐면은 방사능에 노출된 것과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교사가 안 들어갔었죠. 자, 공기나 산화제 이런 것이 있고요. 가연물질 자체가 산화제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생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연물질하고 산화제가 이미 붙어있어. 그러면은 뭐냐? 점화호, 불씨만 띡 띵기면은 마찰만 쫙 하면은 압축, 충격만 딱 주면 터져버려요. 연소가 급격하게 돼요. 불나버려요. 그게 뭐냐? 폭탄이에요. 가연물질과 산화제가 결합되어 있는, 이미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폭탄 종류예요. 아시겠죠? 폭탄 종류.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는 에너지 관리에서 단순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스하고 분명히 연관되어 있고 이걸 자세히 알면 뭘로? 위험물로 분명히 100%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가닥을 잡고 공부하시면 되고, 가연물질은 산화가 되기 쉬운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연물질은 뭐라고요?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 가연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소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화학적으로 산화가 가능하다, 산화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경우는 전자를 뺏기기 쉽다. 뿐만 아니라 전자를 잘 어때요? 내놓는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온화 경향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불씨를 데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전자 내놓고 막 자기가 스스로 산화되면서 자해 공갈단 수준이 되면은 거의 인생으로 말하면 인류 2일도 아니고 3류 인생인데 그러면은 3류 위험물이라고 해요. 그런 건 자연 발화산 물질이라고 그러고요. 위험물에서. 근데 지금 에너지는 초점이 다른 게 뭐냐? 재난이 아니에요. 발생하는 열을 어때요? 열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이용. 왜? 에너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법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에요.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다? 그렇죠.
가연 물질이 다 탈 수 있는 물질이 다 이용하여 쉽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라면 하나 끓일 때 잘 타는 거 TNT나 다이나마이트 하나 갖다 놓고 잘 타니까 뭐 순식간에 타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라면 끓이지 뭐 냄비 뽀개지든지 말든지 컵라면 날아가든지 말든지. 근데 그런 것은 연료라고 하죠. 그래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연 물질, 탈 수 있는 물질에다가 기본 개념이 뭐냐? 경제성이 있어야 돼. 경제성. 여기는 경제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전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안전은 보장돼야 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오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오염이 없어야 돼. 오염이 많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오염 같은 거 무시하고 하는 데가 있죠. 바다 건너 있어요. 그래서 4월철이면 황사와 함께 날라와. 그냥 고통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안전하고 오염이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열량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열량이 많이 나와요.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제성이 있어야지만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료. 그러니까 연료는 화학적으로 말할 때는 급격한 산화로에서 뭐 빛이 나면서 연이 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연소, 불이 탄다라고 하는데 불이 탈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연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타요, 안 타요? 타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저기 해가지고 화장을 했거든요. 잘 타요. 1시간 반 되면 흔적도 없어요. 그쵸? 네. 1시간 오세요. 유족분들은 1시간 후에 오세요. 그러면 1시간 후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가보면은 들어갈 때는 멀쩡한데 나올 때는 뭐예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사람 잘 타요. 근데 사람을 연료로 취급한다? 아니죠. 사람을 경제성이 없어요. 라면 하나 끓이려고 사람 하나 잡아다 세운다? 경제성이 없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렇죠? 네.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주성분이에요. C.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결정형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다이아몬드고요. 책받침처럼 판때기 모양으로 판상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층층이 결합되어 있으면은 흑연이라고 그래요. 흑연도 탄소 성분이에요. 연필, 신 같은 거. 이런 것이 흑연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얽히설키 돼 있어. 그냥 뭐 그렇게 돼 있어. 얽히설키 그냥 어디 모래같이 이렇게 얽히설키 돼 있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석탄이. 그러니까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사실은 성분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 성분이 똑같은 걸 알고 공장에서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만들죠. 그게 고업용 다이아몬드예요. 천연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알겠죠?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되려면 땅속 깊은 곳에 고압을 해서 순식간에 탄소 성분이 눌려서 결합이 되면서 투명하게 이렇게 되는데 공업용으로도 만들죠. 근데 다이아몬드를 연료로는 안 쓰잖아요. 네. 그죠? 네? 집에 라면 끓일 것이 없어서 구운빵 털어가지고 다이아몬드 털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불에 태워서 라면을 끓인 사람은 없단 말이죠. 경제성이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척전을 맞출 때 이렇다 저렇다 좀 혼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닥을 잡고 가세요. 불을 태울 수는 분명히 있어. 그런데 뭐가 꼭 겸비가 돼야 돼? 경제성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가연 물질의 성분이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연료의 성분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좀 달라. 가연 물질의 주성분이다라고 하는 말과 연료의 주성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약간 다르다. 이해하셨죠? 네. 보는 것을 조금 개념을 잡고 가시고. 두 번째, 저기 나와 있는 연소에 3요소가 있는데 연소에 4요소도 있어요. 요즘 등장하는 연소의 4요소 뭐냐? 가연 물질 분명히 필요해요. 가연 성분 필요하죠. 산소 공급원 필요하죠. 산소가 없으면 안 돼. 세 번째, 불씨 땡기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불씨 처음에 땡겼어요. 불이 계속 붙어야죠. 자, 처음에 불씨 땡겼을 때는 이제 초반에만 불이 붙고요. 자기가 연소가 되면은 계속해서 뭘 내는 거죠? 스스로 열을 내는데 스스로 나오는 이 열이 옆에 친구들을 태우는 정화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계속해서 번진다는 거죠. 불이 번진다는 거죠. 이처럼 산화 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옆에를 건들고 또 열나고 열나면 또 옆에를 건들고 또 산화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요소는 연쇄 반응인데 왜 사요소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없애면은 뭐가 되냐? 소화가 돼요. 이것이 없어지면 뭐가 된다? 소화가 된다. 소화가 된다? 이런 소화가 아니고 콜라보가 소화가 아니고 뭐냐? 불이 꺼진다. 그래서 소화 방법은 이것들을 3요소, 4요소를 없애주는 것을 소화 방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가해 물질을 없앤다? 이걸 없앤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소화 방법 중에 제거, 소화 그렇게 말해요. 물질 자체를 없애요. 제거, 소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없애. 그러면은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질식 소화 이렇게 불러요. 질식 소화. 뭘 덮는 거예요. 공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공기가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덮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 안에서 뭐냐면 이불로 확 덮어버려요. 이불로. 급하면은 작은 불이면 이불로 확 덮어요. 그럼 공기가 차단되면 꺼져요. 이불 속에서. 현장에서는 만능이 있어요. 막 덮어버리면 다 꺼지는 거예요. 모래. 많은 모래를 덮어. 그걸 건조사라고 그러는데 모래 사자를 써서 건조사 아니면 돌가루, 질석 같은 것, 진주암 같은 것을 용융시켜요. 용광로. 그래서 고속 노즐로 분사해서 발포를 시킨 다음에 빠스라요. 그러면 작은 돌가루가 돼. 가볍고. 네? 그러면서 이제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미세한 가루예요. 돌가루예요. 그걸로 덮어. 아니면은 거품으로 덮어. 포말. 아니면은 눈에 안 보이는 불에 타지도 않는 공기보다 무거운 밑으로 쫙 깔아놓는 이런 가스를 분사를 해요. 불연성 가스로. 알겠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CO2 같은 거, 탄산가스. 공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니면 아예 타지도 않는 냉동에서 배웠는데 불에 안 타는 거. 프레온이 있죠? 프레온을 확 뿌려버려요. 프레온을 뿌려버리면은 불이 꺼져요. 프레온을 소화제로 이용하면은 프레온 소화기라고 하고 할론 소화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프레온을 만들 때 실쪽에 있는 불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치환을 해서 메탄이나 에탄에서 치환해서 만들었잖아요. 메탄이나 에탄에서 제7쪽에 있는 불소, 염소 이런 것들을 치환해서 만들었다. 위치 교환해서 수소되어 7쪽을 별명을 할론족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원소들이 붙어있는 소화약제다. 그래서 할론 소화기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또는 눈에 보이는 것도 할 것 없이 덮어버려 무조건. 화재면은 어때요? 불타면 덮어버려. 그러면 숨을 못 쉬어 꺼져버려. 그다음 점화원 불씨를 없애버려. 불씨는 뜨겁죠? 불씨 뭐라 하냐면 불씨를 꺼버리면 그거 식혀버려. 냉각소. 이게 물을 뿌리는 경우는요 대부분 이거예요. 물을 뿌리는 현장에서 물 뿌리는 이유는 불 자체를 냉각을 시켜버려요. 점화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해버려요. 아예 그냥 차게 식혀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불이 안 나죠. 불이 꺼져버려요.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억제해요. 이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여기서 후라라 하고 꺼져버려요. 옆으로 못 번지게 해요. 이것을 억제 소화 그렇게 말해요. 알겠죠? 한마디로 억제 소화는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산소가 반응해서 열나고 빛나고 하는 걸, 즉 산화가 되는 반응을 방해하고 되죠. 산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쩐다고? 방해하고 다니는. 알겠죠? 방해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억제 소화라고 해요. 잘한다고 막 똥꼬만 긁어주고 막 이렇게 막 해주면은 촉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촉매라고 그러는데 촉매의 반대말. 하지마 하고 옆에 겐세인 넣고. 겐세인은 제가 평범한 시민이 쓰기에는 고급 용어입니다. 국회에서 써야 되는데 겐세이라고 하는 것을 막 놓고 댕겨. 옆에서 방해를 하고 댕겨. 그러면은 그것은 부촉매 효과라고 해요. 아니 이거 부정이다 그래서 촉매가 아닌 부촉매 효과인데 그런 것이 억제 소화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이처럼 연소의 3요소, 4요소 그리고 불 끄는 방법을 했어요.